안녕하세요. 올해 딱 30세가 된 구독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사건이나 일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평탄하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야 저는 깨달았답니다. 저는 오늘 기고만장했던 시어머니일 뻔했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물론 시어머니만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남편이 될 사람까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뚝심 있게 30년 동안 서울 중심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신 인맥왕, 제가 아는 한 실력도 최고인 분이세요. 아직도 저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라고 대답하곤 하죠. 하나하나 손수 노력해서 오른 자리인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워낙 오래 하셨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정치계 쪽에도 인맥이 넓으셔서 항상 술자리에 바쁘셨지만 항상 저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는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지원 아래 부족함 없이 자라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무역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심으로 그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다른 친구들보다 성과도 좋아서 승진도 금방 하게 되었죠. 운이 항상 잘 따라주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아해서 요리도 곧잘 부모님께 대접해드렸고 청소도 꼼꼼히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즐겼기에 부모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 속 한번 썩이지 않는 딸이라며 친구분들께 항상 자랑을 하시고 다니셨죠. 이렇게 모범생 같은 삶을 살아온 저에게 사실 20대 중반까지 연애는 저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계속해서 생각했죠. 다만 저희 부모님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며 주변 아시는 분들을 통해 선을 보게 하시곤 하셨어요. 물론 제 마음을 흔드는 인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회사를 잘 다니면서 지내던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부른 식사 자리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1시간을 내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개발될 구역들을 받아 적으라면서 읊어주더라고요. 대박 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여유가 있다고 스스로 계속 어필을 하는 부분을 보고 저는 딱히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는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자 하는 둥, 영화를 보자고 하는 둥의 데이트를 계속해서 권유했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저는 한번 대화는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들은 이미 아버지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도 잘 해주었고 저도 은근 마음에 들었기에 대화도 열심히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3개월 동안 내내 저를 하루에 한 번은 보러 와주고 저희 부모님 식사까지도 챙겨서 대접하려는 예쁜 마음들에 저는 만남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를 잘 모르는 제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빠는 항상 돈 말고 인간 됨됨이를 바라라는 말을 하셨고 처음에 가벼워 보이는 모습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워낙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귀여운 허세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신 깊게 만나지 않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니 너무 많은 부분, 특히 저희 아빠와 같은 직업군이라는 부분은 딱히 언급하지 않게 되었지요.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지 앞으로 얼마나 함께하게 될지 진지하게 만나게 될지 가벼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저는 연애를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바쁘다고 항상 말하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밤에는 그냥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성인이 다 되어서 연애를 시작한지라 성숙한 연애를 하고 싶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쁘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핸드폰을 3개를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빠, 뭐야? 왜 핸드폰이 3개나 돼? 어? 책상 밑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4개야? 어? 놀래라. 말을 하고 오지 그랬어. 수민아, 나야 뭐 바빠서. 그래서 핸드폰이 4개야. 원래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 다 일을 하는 핸드폰이라는 거지? 맞아. 오해하지 마.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인천에서 급작스럽게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갑자기 어머니께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야 하는데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도망치듯 경기도로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를 보러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를 보러 와주는 남친이 참 고맙기도 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뒤 남자친구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순수하고 맑은 제가 와이프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요. 저보다 6살이 많았던 남자친구이기에 결혼이 급했을 수도 있겠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상하고 못 믿어온 사람이었다면 절대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제 눈에 남자친구는 그저 멋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차근차근 좀 더 진중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에 맞춰서 남자친구는 속도를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수민아, 우리 언제쯤 웨딩을 알아보러 다니면 될까? 이쪽 저쪽 좋은 곳들 많이 둘러보고 있거든. 집도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있어? 글쎄, 올해 하반기쯤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상반기에는 나도 프로젝트도 많고 결혼 준비를 병행하기에는 좀 버거워서 우리가 뭐 급할 것도 없고 말이야.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최대한 너에게 맞출게. 난 그냥 너와 얼른 결혼하고 싶어. 사실 우리 엄마가 궁합을 보고 오셨는데 너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주래.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대. 난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뭐야? 언제 또 보셨대? 나는 그럼 도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야? 누가 누굴 돕든 뭐 어때? 우리 엄마도 이제 한번 뵐 때 되지 않았어? 부담스러우면 괜찮은데 그냥 서로 얼굴 투고 하면 더 좋으니까. 아니, 이제 한번 뵈어야지. 주말쯤에 한번 여쭤봐. 나도 시간 다 괜찮으니까 말이야.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가벼운 연애보다는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만나는 연애가 더욱 좋았기에 함께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토요일에 시어머니를 뵙기로 하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떤 분인지 아예 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절 좋아하실지 아예 예상이 가지 않았어요. 성격이 어떤 분이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약속이 된 당일, 남자친구 차를 타고 어머님을 모시러 가던 길이었어요. 어머님 집 주변에 있는 맛집도 알아보고 모시고 갈 예쁜 카페도 알아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전화 주셔서는 어머님께서 만나기 힘들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 엄마가 갑자기 일이 급하게 생기셨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시대?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셨대. 미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먹으러 가자. 처음 만남부터 이렇게 날짜를 변동하는 일이 흔치 않아 당황스러웠지만 사정이 급하게 있으시겠거니 하고는 넘어갔어요.
오히려 편찮으신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고 잘 마무리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언젠간 뵐 수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와 달리 그 이후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면서 남자친구는 날짜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주도로 어머님과 또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약속이 생겼고 저는 또 좋은 곳들로 모시고 싶어 열심히 알아보고 약속 자리에 나가게 되죠. 남자친구에게 저는 이번에도 또 취소되는 건 아닌지 10번은 또 물어보았고 절대 아니라는 확답을 듣고 난 뒤에야 저는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으로 거의 다 도착한 그 순간 남자친구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로 데리러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은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부동산에서 만나는 경우도 다 있나요? 황당했지만 잠시 일처리를 하고 모시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차에서 기다리려 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저보고 굳이 내려서 부동산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를 애타게 계속 부르시니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일처리를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그저 부동산 하시는 지인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중이었더라고요. 아이고, 새 박사장님 며느님 되시는 분이시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아. 완전 노났네, 노났어. 아가씨, 여기 건물 보이죠? 카페랑 마사지랑 병원이랑 들어와 있는. 오다가 많이 봤을 텐데. 박사장님 저기 건물 주셔요. 내가 시어머니였으면 나는 완전 얻고 다녔을 건데. 시어머님한테 잘해드려요. 앞으로 무슨 건물이 뚝 떨어질 줄 알아? 손자라도 낳아봐. 아주 다 손자 건물 되는 거야. 아, 네네.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건물 있으시나 없으시나 잘해드려야죠. 저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어머님 지인분께 어색한 미소를 남기고는 함께 밥을 먹으러 뒤돌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밥 먹으며 곱씹어서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일부러 부동산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랑하기에는 우스울 수 있어서 지인을 통해 저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변에 보이는 건물 중 하나의 건물 주셨고 그걸 저에게 꼭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 건물 주인이 잘하면 건물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받고 싶으면 잘해라. 이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궁금해하지도 않은 재산을 알려주시려 저를 부동산으로 일부러 들어오라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눈치도 따로 안 보시고 저에게 스스럼 없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밥 먹으러 간 곳에서도 건물 얘기가 계속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부동산 동생이 추천받게 그런 걸 다 말하지 뭐냐? 이해해라. 불편하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어. 시어머니가 건물 주라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 저기 카페 있잖니? 내 건물 1층 카페 말이다. 거기 엄청 커피가 맛있더라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내 건물이니 내가 가면 얼마나 맛있게 잘해주는지 몰라. 너도 예비 며느리라고 하면 엄청 맛있게 잘해줄 거다. 아마 돈도 안 받을 거야. 네,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감사해요. 멋지세요. 아예 모르던 얘기라서 놀랐어요. 내가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떠벌리고 다니면 괜히 파리들만 꼬인다. 너도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건물주라고 얘기 절대 하지 말거라. 괜히 너 꼬셔서 재산 훔치려고 들면 못 써. 알겠지? 나도 얼마나 힘들게 다 쳐냈는지 원. 세상이 무서워. 네, 어머니. 제 것도 아닌걸요. 그래도 항상 입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래. 아주 현명하구나. 어머님께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밥 먹는 시간 내내 건물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아들을 키웠고 성공까지 하게 되었는지
거의 자서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반 이상은 건물의 시세나 건물의 차익 이야기였고요. 건물주라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꿈도 크게 꾸시고 계신 것 같아 보였고요. 차익으로 서울 지역의 건물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어요. 물론 건물주인 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다만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 앞에서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실 내용인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제 직업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쭤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건물 자랑만 계속 하신 거죠. 제가 기가 죽어서 남자친구에게 더욱 잘하기를 원했던 건지도요. 그렇게 그날은 첫날이니 소개를 하신 거겠거니 건물이 있으셔서 많이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에게 계속해서 건물과 관련하여 전화를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아주 잘 지냈단다? 별일 없지? 수민이는. 네, 어머니, 저는 항상 똑같죠. 직장인이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친구한테 안 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놀라서요.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요. 이제 뭐 한가족 될 사이인데 그럴 수 있지. 수민아, 혹시 몸이 뻐근하거나 하지 않니? 직장인이면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하잖니. 네? 네, 뭐 그렇죠. 9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요. 요새 1년 지나갈수록 몸이 더 땡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오늘 우리 건물로 와라. 예약해줄게. 오늘 우리 건물 4층에 그 타이 마사지 있지? 거기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엄청 좋더라고. 오늘 수민이도 해주고 싶어서 연락했어. 건물 있으면 이런 게 좋다. 다 좋게 해주려고 하잖아. 아, 어머님, 저 타이 마사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카페나 한번 꼭 들리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잘하고 오셨으면 다행이네요. 그날은 타이 마사지가 그렇게 좋다면서 굳이 어머님 건물로 와서 마사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마사지 자체를 즐겨하지 않고 누가 제 몸을 터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지라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건물 관련해서 어머님은 전화가 오셨고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업무 중에 전화 오는 것도 전화 받으면 계속해서 자랑하시는 것도 너무 받아주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견디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어머님이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겠어요? 불편하고 힘든 제 마음을 공감 못 해주는 것 같았어요. 입장 바꿔서 같은 입장이면 본인은 안 불편한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수민아, 그냥 들어보니 엄마가 뭐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어때? 정말 엄마 말대로 거기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많이 불편했어? 난 좀 불편하더라고. 물론 나 예뻐해 주시고 신경 써주는 건 좋지. 근데 처음에 부동산에 들은 말도 그렇고 우리 밥 먹으러 가서 계속 건물 얘기밖에 못 들었잖아. 그들이 일주일에 4번, 5번은 연락 주셔서 건물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 의도는 좋을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일하는데 전화 주시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회의 때도 자꾸 눈치가 보여. 말씀 좀 잘 드려줘. 부탁할게. 너가 불편하다면 그래 알았어. 오늘 엄마한테 말할게. 그냥 건물 주시고 여유가 있으시니 널 좀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 이해해. 솔직히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하신 아빠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건물주분들도 많이 배웠었고 아빠 친구분들도 다 건물 투자에 밝으신 분들이었는데 어머님처럼 계속 집착하며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당황스러워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말해서 전화는 그 뒤로 자주 오진 않았지만
건물 한 개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슬슬 이런저런 걱정이 들더니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애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지 오롯이 절 이해해주면서 제 편은 해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구들과도 얘기를 나눠보았지만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끙끙 앓을 바에는 아빠께 한번 여쭤보기로 했어요. 애정이 떨어지고 있어 결혼까지는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건물이 정말 시세 차익이 엄청난지 그렇게 대단한 건물인지 저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비싼 건물이길래 계속 말씀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아빠, 혹시 안 바쁘시면 여기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네 1층 카페 크게 있는 4층짜리 건물 있죠? 앞에 주차장도 있고 꽤 큰 그 건물 들어보셨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이라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글쎄,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왜? 너가 무슨 건물 얘기를 듣고 싶어 해? 뭐 들은 얘기 있는 거야? 이런 쪽에 아예 관심도 없었잖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때 대충 한번 말씀드린. 한번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건물 건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시세 차익이 어떻고 말씀하시고 전화 주셔서 계속 자랑을 하시길래 재산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래? 그 동네에 좀 여유 있는 분이 건물 매입한 경우는 없는데 한번 알아보마. 근데 너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좋게 말해서 자랑이지. 계속해서 전화 주셔서는 건물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시고 건물 있으면 그렇게 좋다면서 계속 말씀하시네요. 건물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어요? 건물 없는 사람은 그 집으로 시집도 못 갈걸요?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자랑도 정도가 넘어서면 못 쓰지. 거긴 결혼하고 싶어 하고? 네, 남자친구가 무슨 상견례를 잡느니 많이 하는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투자하는 친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가 알 텐데. 이름이 뭐야? 사진이랑 이름이랑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아마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 우선 그 건물부터 쭉 알아보마. 얼른 집으로 들어가렴. 네, 아빠 감사해요. 무슨 얘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저는 정말 단순한 궁금증으로 아빠에게 시어머니의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아빠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고는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에 자주 들러 이야기를 들을 순 없었지만 아빠가 알아서 찾아보고 계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일이 많이 바빠졌고 남자친구도 바빠지는 통에 연락이나 만남을 자주 할 수 없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 연애하게 된 그 남자, 그 남자와 내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여유가 있다며 만날 때마다 건물 이야기를 하시는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저는 고민했죠.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지만 이 사람과 365일을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확신을 가지기 점점 힘들어졌어요. 모든 것을 그냥 선택하는 법 없이 한참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제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소원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고 결혼 준비도 멈춰 있는 채로 그다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남자친구와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거의 내리게 되었죠. 아빠께서도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는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아빠께서 급하게 연락이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수민아,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혹시 뭔 일 없지? 저 혼자 거의 마무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만남은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요.
시어머니 될 분도 그렇고 남편 될 사람도 탐탁치 않고요. 왜요, 아빠? 그 건물 알아보셨어요? 좀 오래 걸리셨네요? 그래, 그 건물 알아보고 너 남자친구도 다 알아봤다. 아주 개판이야, 개판. 이러고서 누구 딸을 데려가려고 들어? 지금 화가 나서 모조리 다 얘기 듣고서는 바로 전화한 거다. 상견례 한다고 하고 그놈이랑 날짜 잡거라, 당장. 네? 아니, 어떤데요? 말을 해주세요. 심각해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너 앞으로 누굴 만나든 아빠하고 얘기를 하거라. 날짜란 장소 당장 잡고 전화해. 아니, 결혼도 안 할 건데 상견례는 왜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저 혼자 끝내면 돼요, 아빠. 아빠 말 들어라. 꼭 상견례 잡겠다고 하고 날짜 꼭 잡아와. 네, 알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화나신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항상 이성적이던 아빠가 태어나서 처음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해서 뭐가 개판이라는 건지, 건물이 어떻다는 건지 말을 아예 듣지는 못했지만 이번은 꼭 아빠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하라는 대로 저는 남자친구한테 우선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죠. 아빠가 서로 부모님들끼리 만나 뵙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남자친구는 듣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서야 뭔가 결혼 준비가 착착 되어가는 것 같다며 한박 웃음을 짓고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셨는지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앞으로 내가 너 여유 있게 살게 해줄게. 나 또래보다 능력 있는 거 알지? 투자 전문가 이름도 달고 나 인맥도 넓어. 앞으로 나 크게 될 사람이야. 엄마 건물도 있고 이 정도면 시집 제대로 오는 거야. 알지? 아, 건물 얘기 좀 그만해. 능력 있는 것도 내가 오빠 통장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뭐.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겠어? 결혼해서 계속 돈이 넘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없을 때도 서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럴 일 없다고 아예.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사랑으로 이겨낼 일이 아예 없어, 수민아. 끝까지 그놈의 엄마 건물 얘기는 마지막까지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선 이 정도면 시집 제대로 오는 거라는 말들도 하기 시작하니 점점 사람을 무시한다는 느낌도 들게 했어요. 이 남자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제가 무슨 취직이라도 한다는 건지 30년 동안 같은 직업군에서 일한 우리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궁금해져 갔고 저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져 갔어요. 그렇게 저 말고 남자친구와 저희 아빠가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저희 아빠는 엄마를 집에 놔둔 채로 혼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평소 엄청 아끼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으시구나. 아예 만나게 하시지도 않을 예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께서는 엄마가 급작스럽게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는 핑계를 대셨고 시어머니도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집은 어디로 할지, 혼수는 어떻게 할지, 예단은 생략할지 말지 이런 평범한 얘기들로 잘 진행되는가 싶더니 시어머니께서 그새를 또 못 참고 또 건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수민이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집안 자체가 재산 차이가 좀 나지만 시어머니한테 잘하도록 제가 교육시키면 되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니까요. 저는 건물이나 나중에 좀 주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 나이에 건물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기요. 저희 딸이 왜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 건물 받으려고 잘해야 합니까? 우리 딸 초중고 대학까지 모든 교육 다 받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요? 집안 재산 차이요? 수민이가 저한테 잘하면 건물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었는데 불편하셨어요? 다 수민이를 위한 말이었는데 요즘 건물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차이가 나는 건 맞잖아요. 저도 수민이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는지 저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다고요. 참, 이 서류는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전체가 다 은행 대출이에요. 건물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당신 돈으로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알아보니까 뭐요? 건물의 3분의 2가 공실이던데 이자는 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자 내기도 빡빡한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이딴 건물을 준다고 지금 내 딸을 교육시킨다 만다. 제정신이에요? 네?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뭐요? 그런 건 또 어디서, 대출이어도 제 명의 건물인데요, 뭐요? 당신은 뭐 이런 거라도 있어? 자그만 사업이나 하는 주제. 이런 건물을 꿈꿔보기나 했냐고. 지나가면서 커피나 마실 줄 알지. 이 건물을 살 생각을 했냐고. 그냥 지금처럼 어디 사무실에나 앉아서 멍이나 때리고 살아. 알았어? 다 참, 웃기지도 않아서. 당신 서류 떼는 김에 내 서류도 떼는데 한번 보시던지. 내 재산이 얼마고 얼마짜리 땅이 있는지. 그리고 자그마한 사업. 내가 지금 30년 동안 한 곳에서 부동산을 해왔는데 그건 몰랐지? 어디서 번데기 앞서 주름을 잡아 감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얼만데. 정계, 법조계 다 있어. 당신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어. 알아?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가지고 계시던 건물은 대출을 모두 땡겨서 산 건물이었고 이자 내기도 힘든 상태의 건물이었어요.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며 노발대발 하신 거였죠. 그리고 저는 평소에 아빠의 재력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서류를 살펴보니 아버지는 100억대 땅이 있으신 거였죠. 저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도 아예 모르던 땅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아빠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제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너 이 자식, 제정신이야? 어디서 사기를 치고 다녀 지금? 너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인천에서 갑자기 잠수 탔다며? 그리고서 경기도에서도 사기치고 다니는 거야? 세상 무섭지도 않아? 어린 놈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아도 힘든 세상에 지금 이런 도둑놈 사기꾼이 내 딸이랑 결혼한다고 상견례에 찾아와? 투자 전문가는 무슨 투자 전문가? 너 기본은 알기나 하니? 참나,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이 났어 지금. 한심한 것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태까지 투자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난하게 자라와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늘리는 것을 도와주는 게 꿈이라고 말하던 야무진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니요. 인천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경기도에서 잠적하고는 슬쩍슬쩍 저와 만나고 있는 거였어요. 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죠. 자세히 더 들어보니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었어요. 제가 몰래 사무실이라고 알고 찾아간 곳은 그냥 알던 형의 사무실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만화책이나 보고 있었고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저 정말 사기 결혼 당할 뻔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옆에서 더 화가 나서 난리가 나셨고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모든 게 들켰다는 듯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눈알만 굴리고 있더군요.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보지? 완전 모자 사기꾼이구만 이거.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애 데려다가 얼마나 건물이랑 돈 핑계대면서 부려먹으려고 했던 건지 내가 그 꼴을 두고 못 보지. 어? 벌 받아야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면서요? 정말 오해라면서 말이죠. 거기서 빌고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이런 놈도 남자친구라고 만난 제 감정이 아까웠고 제 시간도 아까웠으며 제 돈도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다니요. 믿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가 차올라 다가가서 남자친구의 따귀를 세게 치며 말했어요. 뭐? 투자 전문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너 나 사랑한 건 맞니? 이렇게 여자를 등쳐먹고 다닌 거 아니고? 참나, 정말 무섭다, 무서워. 너가 무섭다. 수민아, 정말 아니야. 제발 용서해줘. 너한테만큼은 나 정말 진심이었어. 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말 다 진심이었어. 하나도 거짓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정말. 순수한 너를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었어. 경찰에 당장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핸드폰을 열고 전화하려 하는데 아빠가 급하게 신고는 우선 하지 말라고 말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용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감사하다면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우리 수민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게요. 그리고 아들도 세상 물정 몰라서 잠깐 나쁜 물에 들었던 거예요. 사기치고 다닐 놈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교육 제대로 시킬게요, 사돈. 결혼은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 잘할 거예요. 아마 그 100억 땅도 물려받으면 이놈이 머리는 좋아서 더 잘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너무 염려 마시고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사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이놈한테 왜 땅을 줍니까? 이 100억 땅을요? 뭘 늘려요? 참 꿈도 야무지네.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의 범죄자 집안이랑은 엮일 생각 꿈에도 없으니 꿈 깨시오. 잠깐만 전화할 때가 있어서. 아, 이사장. 난데 잤던 그 사기꾼 같은 놈 내 옆에 있네. 이사장 집 주변이니까 당장 와. 묶어두고 있을게. 이사장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옆에서 다 보고 아는데.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바로 내 딸 옆에 있었지 뭐야. 사기당한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게. 그렇게 언감생심 어머님께서는 그 와중에 100억 땅을 받을 야무진 생각을 하고 계셨고 아빠는 아예 싹을 자를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빠의 지인이 제 남자친구 사기에 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저희 아빠는 그제서야 경찰을 불렀고 오는 사이 피해자들도 모두 한자리 제 상견례장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빠는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는 상견례를 당장 잡으라고 하신 거였죠. 그 조용했던 한정식 집에 모두 모여서 고성이 오가게 되었고 경찰차에 한때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제 다사다난했던 제 첫 연애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허탈한 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계셨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저에게 사기꾼이라는 것을 속였다는 분노, 남자를 잘못 골라 아빠한테도 골치 아프게 피해를 드린 것 같은 죄책감까지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서 지나가기 시작했죠. 사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그날은 시끌벅적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남자친구는 피해자들에 의해서 바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후에 듣기로는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어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8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처벌 같지만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어떻게 됐는지는 감감무소식이지만 건물도 이자를 내지 못하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건물이 넘어갔으니 어떻게 사시고 계실까요? 저는 다행히 현명한 아빠 덕분에 파혼을 하게 되었고 제 인생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알아보고 천천히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어가며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세상 정말 무서운 곳이더군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것이 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길 기도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곧 봄이 다가올 것 같아요. 따뜻한 봄에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